들어서 블록 속으로. 네, 안녕하세요. 길벗입니다. 오늘도 들어서 블록 속으로 들어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들어볼은 이번 블로킹 277화가 2022년에 이제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내년을 뭔가 기약하면서 내년엔 어떤 아이디어와 트렌드들이 좀 이 시장에 등장할까에 대한 컨셉으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번 기사들도 좀 아이디어에 관한 그런 글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로 읽어드릴 내용은 나이키 RTFKT가 최초의 웹3 운동화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그 이름은 크립토킥스 IRL 이라고 하네요. 이 나이키가 이제 지난해 말에 좀 NFT 스튜디오인 아티팩트를 인수해서 굉장히 이제 화제를 모았는데, 왜냐면 이제 나이키도 이제 NFT 코인에 탑승하는구나, 이런 큰 기업도 들어오는구나 라는 좀 의미에서 화제가 됐겠죠. 화제가 됐었는데, 이 아티팩트는 2019년에 이제 설립된 스타트업인데, 여러 아티스트들이 제작한 이제 신발이나 옷이나 이런 것들을 가상 패션으로 제작해서 NFT로 발행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아티팩트를 나이키가 인수하면서 가상 패션 시장에 메타버스 시장이죠. 메타버스 시장에 뛰어든 거죠. 이런 나이키가 미국 특허청에 이더리움을 활용한 디지털 운동화 크립토킥스에 특허를 출원했다고 합니다. 이 출원 내용을 보면 진품 증명과 육성 가능한 신발, 다른 스니커즈와 섞어서 새로운 유행으로 재탄생, 그리고 나이키의 제조 규격에 맞게 주문 생산도 가능하다는 게 주요 내용이라고 합니다. 나이키가 그러고 나서 이 특허 출원을 하고 나서 이제 첫 네이티브 웹3 스니커즈를 발표했는데요. 그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크립토킥스 IRL입니다. 이 신발은 이제 M2E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고, 디자인은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총 19,000개이며 모바일 앱과 블루투스로 연결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조명 커스터마이징, 자동 신발 끈 조임, 무선 충전 기능, NFT 인증이 가능한 NFC 칩이 내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4가지 색상으로 제작된 NFT를 먼저 판매한 후에 홀더들은 추후 실물 스니커즈와도 교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민팅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 배송 주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즉 미국에 거주지가 없으면 사실 받아보기 힘들다는 거겠죠. 이런 이유로 다른 국가의 사람들이 좀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다고 하네요. 나이키는 이뿐만 아니라 클로넥스, 크립토킥스 등을 포함해서 웹3 생태계에서 2억 달러에 육박하는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라이벌인 아디다스와는 또 20배, 20배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나이키가 선보이는 웹3 플랫폼 스우시와 크립토킥스 IRL로 또 어떻게 이 시장을 이끌어 나갈지 또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자면, 이제 나이키만 이렇게 치고 나갈 수 없죠. 국내 기업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LG전자가 NFT 신발을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이름은 몬스터 슈즈입니다. LG전자는 차세대 프리미엄 신발 관리기 LG 스타일러의 슈케어와 디지털 가상 신발 몬스터 슈즈를 결합한 새로운 고객 경험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21일 LG전자에 따르면 몬스터 슈즈는 NFT 기술로 만든 디지털 가상 신발이라고 합니다. LG전자는 몬스터 슈즈를 인덕대학교 게임 VR 디자인 학과와 함께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고객은 5,500
가지의 고유 디자인 그 NFT 신발을 수집하고 LG 싱큐 앱을 통해서 실제 신발과 NFT 신발을 함께 관리하고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몬스터 슈즈는 이제 다음 달 1월, 내년이죠. 2023년 1월 5일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인 CES 2023에서 이 존을 스타일러스 케이스 슈케어와 이 NFT 신발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이 몬슈클 존을 운영한다고 하니 많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이 몬슈클 존에서는 홀로그램 및 이제 아트 토이를 이용해서 스타일러 슈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NFT 신발을 또 볼 수도 있고요. 증강현실 AR 기술을 이용해서 NFT 신발을 착용하고 그 모습을 사진으로 기념 촬영을 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이 NFT 신발 몬스터 슈즈는 이 행사가 끝난 뒤 1월 25일부터 몬슈클 홈페이지에서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LG전자에서 개발한 독자 암호화폐 지갑인 월립토, 카카오 암호화폐 지갑인 클립을 통해서 획득한 NFT 신발을 보관하고 거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이렇게 두 가지 좀 M2E 관련한 이 새로운 이제 서비스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사실 다른 분야에서도 다른 크립토 분야에서도 그 여러 아이디어가 있겠지만 요즘엔 또 NFT가 많이 그 핫하고 핫하다고 하기엔 요즘 조금 주춤하긴 하지만 그래도 크립토 시장에서는 NFT가 그나마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우리 블로킹에서 이제 편집을 맡고 계신 또 우리 기린님께서 M2E를 상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좀 이 M2E 위주의 아이디어들을 좀 가져와 봤고, 마지막 글은 이제 오늘의 주제인 바이낸스 해커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의 투자 부서인 바이낸스 랩스가 이제 해커톤을 통해서 이제 후원할 9개 프로젝트를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이 9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본 녹음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이 해커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해커톤이 3가지 분야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분야는 탈중앙화로의 길, 그리고 두 번째 분야는 웹3 일상, 그리고 마지막 디파이 프로토콜, 이렇게 3가지 분야로 나눠서 진행을 했고, 각자 이제 원하는 분야에 지원을 해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이제 9개 팀을 선정했다고 하는데, 그 말은 이제 한 분야에서 3개 팀씩 이렇게 뽑았다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이따 본 녹음에서 우리 칠세님, 기린님과 함께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의 드러블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들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블록체인 정보통 블로킹 277화 2022년 마지막 분 칠세님, 기린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올해 마지막인지 모르고 왔다가 녹음할 때 보니까 마지막이네 이래서 마지막 녹음을 하게 됐는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날 때는, 마지막이나 이런 때는 이렇게 이벤트나 이렇게 특집 같은 걸 했었잖아요. 참여율은 없었지만. 근데 말은 늦었고, 네. 이번 말은 늦었고, 내년 초에 또 이런 거 비슷하게 생각해서. 아니요, 근데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뭐지?
유튜브. 아 유튜브. 아 그렇네. 네, 유튜브를 이제 오픈을 했는데 쫄리더라고 이게. 아 그랬어요? 아니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올리게 되면은 사실은 아. 이제 신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네. 이제 말 한마디가 예전에는 그냥 익명으로 했을 때 그냥 약간 스노든 컨셉으로 그냥 막 갈 수 있고. 아 근데 그 체스님 현실에서도 이게 말을 강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아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쌍욕 받고 현실은 쌍욕은 빼고 약간 이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이제 쫄리긴 한데 재밌네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얼굴 나가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뭐 지금 여기 녹음하는 거를 그대로 올리는 거니까 뭐 부담 없이 일단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뭐. 근데 이게 조금 이제 그 올리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들이 유튜브가 더 편하잖아요. 네. 팟빵은 안 듣고 유튜브만 들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저도 해보니까 팟빵은 어쨌든 앱을 다운받거나 이런 방식 들어야 되는데 유튜브 링크만 주면은 그냥 들을 수 있어가지고 네. 공유하기는 좀 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검색이 안 되니까 개방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요거 링크 블루킹 여기 채널에 네, 이제 검색됩니다. 돼요? 이제 네, 아. 검색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블로킹을 검색하셔서 유튜브에 꼭 이제 구독과 조댓구알 좋아요, 댓글, 구독, 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블록체인 팟캐스트 블로킹 이렇게 검색하면은 네. 정확히 나옵니다. 그렇겠죠. 이제 뭐 네. 저희가 이제 만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검색하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 숫자 올라가는데 우리 이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 처음에 이제 오픈할 때 유저 올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 구독자 떨어지고 이제 그거 안 오르면 되게 상처받을 것 같은데. 아니 뭐 우리가 언제 뭐 그런 거 신경 안 썼잖아요. 막 오르면은 막 엄청 와 좋다 막 열심히 하자 그러고 뭐 떨어지면 뭐 떨어지는 대로 했었으니까. 저는 일단은 다계정으로 일단은 앞으로 구독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올 것이다. 지인 친척 다 동원하셔서 이제 이제 좀 조댓구알. 저희도 게스트 좀 초대해가지고 게스트를 이미 오시겠다고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저희를 또 게스트로 초대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유튜브 채널 중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콜라보 하면은 또 이제 재밌을 것 같아요. 좋긴 한데 이제 우리가 녹음 그 상황 그 녹음 환경이 열악해서 그분들이 이 만족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만약에 그러면은 이제 좀 좋은 데를 잡아야죠. 네. 좋은데 잡아서 그리고 그래도 나름 막 유튜브 촬영한다고 막 오셨다가 뭐야 이게 하실 수도 있으니 좀 잘 생각을 해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이거 외에 두 분 뭐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뭐 축구죠. 네, 저도 이렇게 평소에 축구를 보는 편은 아닌데 이번에 결승전은 자다 깨면서 보는데 제일 재밌는 후반전만 봤어요. 후반전 연장전. 다 보셨네. 후반전 연장전 봤는데 어쨌든 2대0으로 시작했으니까. 근데 뭐 이런 후반전도 좀 있다가 일어났는데 갑자기 음바페가 골을 이제 계속 넣고 두 골 연속 넣고 이제 연장전에서 골 터지고 막 이러니까 와 이게 진짜 축구 재미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앞으로도 좀 약간 유럽 축구를 좀 많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네, 저도 저는 전반만 보고 잤는데 운이 없었죠. 그래서 전반만 보고 잤는데 일어나 보니까 뭐 아르헨티나가 우승은 했는데 우승도 우승인데 되게 세리머니가 재밌었나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그런 결승전이었지 않나. 결과는 똑같은데 이제 과정이 굉장히 다이나믹했던. 네네, 다이나믹했던 그런 월드컵인 것 같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월드컵이나 뭐 다다음 월드컵에는 이제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이제 NFT 적용된 그런 월드컵이 언젠간 개최되길 바라면서 또 월드컵을 놔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는 뭐 월드컵 본 게 이제 끝인 것 같네요. 저도 한 주 동안. 저는 뭐 그 아까 유튜브 얘기 이어서면은 가장 어려웠던 게 뭐 편집이라기보다는 썸네일. 네. 썸네일 신경 많이 쓰더라고요. 유튜브는 이제 아니 이게 컴퓨터 보다 보니까 그림이 커져가지고 원래는 되게 그 작은 썸네일이니까 보통 팟캐스트는 되게 뭐 저화질이어도 상관없었는데 고화질로 가야 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썸네일 선정하는데 조금 더 신경 쓰게 되더라. 그리고 이제 유튜브 팁 이런 거 보니까 썸네일이 중요하대요. 그렇죠. 썸네일 자극적인 썸네일. 이제 지난주는 제가 이민들을 만들었는데 이제 다 신년에는 그 우리 세 명이 그
NFT 부캐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두 분께서 레고맨 그 캐릭터 있으시니까 거기 하나씩 아, 그 박아주면- 레고맨은 싫어요. 싫어요? 왜 딴 걸로 해야지. 우리 채널에서 남의 거를 아니 지금 구매하신 거니까 이제 원하는 캐릭터를 예. 이제 하나씩 부캐를 박아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은 이제 기린 씨가 발행하신 이제 NFT가 네, 그 제가 임의로 그냥 그걸 넣었는데 이제 원하시는 그 캐릭터를 제가 넣어드리려고. 네. 저는 이제 타로 방을 아. 운영하니까 타로 이쪽으로 좀 하려고 그러고. 저도 뭐 어디 NFT 그 이미지를 의뢰를 하든지 제가 직접 그리든지 아니 요즘에 AI로 이제 만들어줘요. 아, 그걸로 예, 하면 좋아요. 네. 그런 걸로 뭐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작업을 한번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그럼요. 이게 AI는 감성이 또 그 감성이 안 나오니까 이게 저만의 또 감성을 담아서 그렇죠. 부캐를 한번 그 내년에는 뭐 운동 좋아하시니까 뭐 약간 네. 헬창 컨셉으로. 뭐. 네,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네. 아무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의 주제는 아까 들어보려서 말씀드렸듯이 BNB 체인 이제 해커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볼 것 같아요. 보려고 해요. 사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BNB가 이렇게 꾸준히 해커톤을 해왔잖아요. 그쵸. 네, 해왔었는데 이번에 또 연말이고 해서 뭐 내년에는 어떤 또 트렌드가 그 아이디어가 나올까 뭐 좀 살펴보면 좋겠다 싶어서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이 드러블에서 언급을 했는데 분야가 세 가지였어요. 탈중앙화, 웹3, 디파이. 이렇게 정했다는 건 결국에 바이낸스가 보는 미래의 어떤 유망한 분야가 이 세 가지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던져주고 이 참가자들이 아이디어로 이렇게 응답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연말에 진행한 이 해커톤은 내년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두 분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분야가 그래도 더 뭔가 좀 핫할 것 같다 내년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탈중앙화, 웹3, 디파이가 사실 서로 분리될 수 있는 그쵸? 부분은 네. 아닌 것 같고, 네. 거기 뭐 일상으로의 뭐 그런 그 부제가 웹3 있잖아요. 일상. 웹3 일상. 그러니까 일상화가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일상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뭐 오늘 기사 보니까 또 비탈릭 부테린이 이제 완전 탈중앙화에 대한 그 얘기는 이제 그 논의는 종결이 된 것 같다. 뭐 하이브리드든 뭐든지 간에 이제 결합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래서 그 일상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어느 지점에서 이제 타협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내년도의 핵심일 것 같아요. 그 디파이도 탈중앙을 맡겨놨더니 죄다 그냥 코인만 뻥튀기 하다가 그냥 끝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그 문법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일상인데, 그 일상에 어떠한 그 원리를 가져와가지고 이제 탈중앙된 요소, 그러니까 뭐 자금 세탁에서 약간 회색지대에 있는 부분을 가져오느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 주말에 그 원둥이 NFT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생각보다 완판이 잘 안 됐다고 이제 들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원둥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진짜 웹3 고객들 많이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로직이 필요했냐면, 처음에 원둥이 NFT를 특정 기간 안에 에어드랍을 받았어야 돼요. 그 행성 그죠? 네, 행성에 대한 거를. 그러면 그 행성에 그걸 받으려고 그러면 또 클립 지갑을 깔고 뭘 깔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만 하더라도 그 행성 NFT 에어드랍 받으려고 굳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근데 원둥이 NFT가 나왔을 때 저도 살라고 이제 19,000원밖에 안 되니까 살라고 들어갔더니 그게 있어야 된대. 그러니까 허들을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를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프라이빗 세일 대상자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대상이 아닌, 전체 대상이었으면 팔렸겠죠. 근데 프라이빗 세일 대상자만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 클레이 남은 게 있어가지고 지갑에다 넣어가지고 사긴 샀어요. 근데 날짜가 또 지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보더라도 되게 불친절한 거죠. 누가 그 쿠폰을 이런 식으로 팔아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세일 쿠폰이잖아요. 네. 할인 쿠폰 받는 건데 누가 할인 쿠폰을 이렇게 뿌립니까? 전화 한 통하면 주거나 뭐 전화번호만 이제 하면은 이제 주도록 되는 거지. 그 편의점에서 뭐 대단한 거 산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사실 완판이 안 되는 게 맞고 이제 다시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은 투자자 관점에서는 안 좋은 거죠 그게. 굳이 살 이유가 없죠. 19,000원짜리가 100만 원이 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할인 혜택이 명확하니까. NFT가 그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거는 뻥카가 있기 때문이니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상이 가능해요. 이걸로 뭘 하겠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원둥이에 할인 혜택을 빼고 이마트에서 뭔가를 이제 할 거다. 이렇게 되면 가격이 오를 수가 있어요. 근데 할인 혜택이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합리적 소비가 되는 거죠.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원둥이 이름이 잘못됐다. 궁둥이로 해야 된다. 첫 번째랑 이건 농담이고. 두 번째는 저는 그 최스님 말씀하신 대로 투자자 관점에서 이런 류의 NFT가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는 당연 저도 공감을 하지만 이런 류의 NFT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사실 혜택이나 이런 것도 실험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뭐 막 완벽하게 막 구미가 당기는 그런 혜택들을 지금으로서는 못 담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막 생각을 이렇게 시도를 하다 보면 좋은 혜택들을 나중에 추가로 또 담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지금 그 딱 속단하기에는 이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 왜냐면 좀 보면 편의점 물건들도 요즘 보면 사실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랄까 뭐 거기서 이제 뭘 사겠어 막 뭐 이렇게 했지만 보면 포켓몬빵 이런 뭐 GS에서는 뭐 원소주 예전에 곰표 맥주 그리고 뭐 허니버터칩 이런 품절 대란 일어나는 품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편의점마다 뭐 PB 그렇기 때문에 뭐 PB 상품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열심히 앞다투어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이런 포켓몬 빵이나 이런 품절 대란 나는 상품들을 이런 그 NFT 보유자들한테 우선 판매하게 된다면 이거는 나중에 매력적으로 될 수가 있죠. 왜냐면 이 사람들은 뭐 허니버터칩이나 막 이런 것들 품절 대란 났을 때 그 시가의 몇 배까지 오르는 것 뭐 상품들도 있거든요. 허니버터칩이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일부 품절 대란 난 것 중에 실제로 포켓몬 빵은 그 포켓몬 그 스티커가 지금 뭐 비싼 거는 5만 원에 팔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그런 거에 대한 혜택을 고민해서 담게 된다면 충분히 그만한 가치를 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지금의 모습만 가지고 에이씨 이럴 거는 씨발 이럴 거는 아닌데 에이씨 막인데 이게 좀 붙다 보니까 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원둥이가 지금 이번엔 실패했지만 좀 굴하지 않고 계속 뭔가 좀 고민을 하고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사실 그러니까 뭐 다시 이제 아까 그 BNP 해커톤 얘기로 돌아가서 저는 이번에 그거 결과 나온 거 보고 그래도 좀 좋았던 건 뭐냐면은 원래 이제 다른 해커톤 이렇게 막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기사들 보면은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뭐 좋은 지갑을 만들었다. 네. 좋은 키를 만들었다. 이런 게 맞아요, 해커톤에서 수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이번에는 그 수상 목록을 보니까 이제 그 아까 앞에서 그 코인 산책에서 말씀해 주신 것들을 보니까 드러블에서 말씀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아닌 것들을 좀 주로 선정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상이라는 카테고리가 들어가니까 이제 뭐 어떤 팀 같은 경우에는 뭐 저기 이제 뭐 가치 하락 제고하는 것도 있고 어떤 팀은 그 여자아이들이 많이 하는 그 캐릭터 꾸미기를 해가지고 그거 NFT 발행해서 받는 거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좀 그런 좀 저도 너무 기술적이지 않은 것들이 좀 수상을 해서 그런 것들이 좋았고 참신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괜찮은 것들이 좀 있어서 저는 되게 괜찮았고 이게 사실은 저도 이제 막 그 여러 군데서 강의하고 그 개발자분들도 있고 이런 데서 해커톤을 해보면은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창의적이거나 이렇지 않아요. 다 자기 주변에 있는 것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하게 하는데 해커톤을 보통 하면 문제점이 뭐냐면은 개발자가 없으면 진행이 안 되니까 이제 개발자가 된다 안 된다 기준으로 진행하는 경우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막 되게 한 100명, 200명 모아놓고 해커팀 만들어서 해보면은 막 엄청 참신할 것 같지만 대부분은 그냥 다 비슷비슷한 생각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거기서도 이거는 뭐 NFT로 할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저도 처음에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의견을 생각할 때는 아 이거 뭐 블록체인하고 맞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요즘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요즘에 이제 그 체스님과 길본님께서 중학교나 이제 고등학교 강의 다니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보면 뭐 김정일과 키스권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어떤 친구 자기 친구 이렇게 너 찍어도 돼? 사진 올린 다음에 이 NFT는 뭐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얘를 때릴 수 있어요. 그거 친구한테 허락 맡은 거야? 야 너 때려도 되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약간 아 내가 너무 고정관념에 갇혀 있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네. 이제 그런 뭐 아 이거 블록체인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도 일단은 맞아요. 그냥 한번 해보고 거기서 이제 뭔가 또 새로운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약간 이런 생각도 하면서 약간 저도 시야를 변경하고 있다. 네, 그 와중에 이제 BNB 해커톤 이거 보니까 좀 결과물들이 너무 기술적이지 않은 거라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사실 이게 세 가지 분야 말씀드렸지만 제 생각 두 분도 계속 일상 이것만 생각나잖아요. 사실 뭐 탈중앙화랑 디파이에 대해서 사실 뭐 막 넘어가는데 아니 탈중앙은 비탈릭도 지금 네. 자기도 안 한다 그러는데 제가 느끼기에도 탈중앙화는 사실 뭐 내년 그 트렌드가 될까 싶긴 해요. 그냥 꾸준히 뭐 노력하는 그 팀이나 뭐 개인은 있겠지만 그게 막 이슈로 떠오를 것 같지는 않고 디파이도 마찬가지로 저는 디파이는 다른 뭐 일반 뭐 기업들이 할 만한 건 아니고 그냥 거래소나 이런 그 가상자산 업체에서 하는 것들이다 보니까 뭐 그쵸. 이게 뭐 엄청나게 확대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못 하겠는데 웹3와 일상 이거는 사실 좀 내년에 키워드로 될 만하다. 제가 이 세 개 중에서 비교를 하자면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확실히 NFT가 원둥이도 결국에는 편의점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벨리곰이나 푸빌라 호텔과 이제 그 백화점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시장이 일상으로 점점 우리 일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사람들이 지금은 뭐 많이는 모르지만 조금씩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진짜로 쓰게 되는 날이 좀 곧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기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런 좋은 프로젝트들이 나왔는데 사실 이제 제가 여기 입상한 프로젝트들을 다 검색을 해봤지만 잘 많이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해커톤 프로젝트는 잘 네.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만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2개는 탈중앙화 분야에서 1, 2위를 차지한 이제 삼사라라는 서비스. 그러니까 더키라는 팀에서 만든 삼사라라는 서비스인데 이게 이제 윤회라는 뜻이래요. 불교 용어 윤회라는 뜻이라서 필요 없는 NFT를 이제 랜덤 박스에서 이게 나오는 새로운 NFT로 교환하는 그런 이제 컨셉이라고 해요. NFT가 이제 가치가 이제 떨어졌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멤버십 NFT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 쓰면 이게 기간이 평생이 아닌 이상해야 뭐 유효 기간이 만료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랜덤 박스에서 내 NFT 주고 새로운 랜덤 박스를 받아가는 그런 모델인 것 같아요. 이것만 봤을 때는. 근데 뭐 좋긴 하지 뭐 다듬을 부분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필요한 고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그러니까 뭐 NFT가 막 뭐 멤버십 막 이런 거 만들 수는 있다고 치지만 이거를 혜택을 언제까지 어느 규모로 도대체 해야 될지 솔직히 막막하잖아요. 이게 제대로 진행을 해본 팀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투자의 관점도 들어가고 이 NFT 가치가 이제 뭐 혜택이 가치가 될 수 있고 그냥 그 시세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투자의 관점으로 봐도 고민해볼 만한 좀 아이디어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제 2등을 한 팀은 이 탈중앙화 분야에서 2등을 한 팀은 이제 NFT의 문제로 꼽혔던 이 가격 인플레이션을 좀 인플레이션과 게임의 활용성을 이제 좀 제고시키겠다. 그래서 이제 제시한 그 서비스인데 이 팀은 NFT가 이제 가격이 천정부지로 이제 치솟거나 폭락을 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애착을 갖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이걸 지적을 하면서 이 팀의 NFT를 SBT, 소울바운드 토큰이죠. 그걸 NFT를
소울 바운드 토큰 SBT화하는 솔루션을 제안했대요. 아니 팔아야 의미 있는 거를 박제를 시켜버리면은 네. 이거는 까면 안 돼. 어쨌든 2등은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의미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막 거래하면서 가격 뻥튀기 하고 막 펌핑 덤핑 막 하고 그러니까 그걸 못 하게끔 박제를 시켜서 그렇게 해라. 아니 거래가 되는 걸 박제를 시킨다고요? 그런 거겠죠. SBT인데. 거래가 막 잘 되고 있는데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야 그냥 팔지 말고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겠지. 뭐 여러 가지 인증을 그러니까 NFT 뭐 내가 마음에 드는 거 골랐어. 아 이제 이거 완전 내 거야. 난 팔고 싶지 않아. 그러면 SBT화해서 갖고 있으라는 거죠. 거겠죠. 네. 뭐 이런 거죠. 이게 저도 이제 비탈릭 책을 읽으면서 이게 와우에서 이제 SBT 아이템이 네. 있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진짜 센 몬스터를 잡아야지만이 나오는 되게 엄청난 레어 아이템이래요. 근데 그거는 못 판대요, 그거는. 근데 그래서 이제 과연 정말로 그게 문제가 없을까 하는데 계정을 팔아버리는 거. 똑같아요. 프라이빗 키 팔면 되거든요. 머리들이 다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게 그래서 비탈릭도 이제 게임에서 얻은 아이디어고 뭐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뭐 이거를 뭐 까는 의도는 아니고 어쨌든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SBT 하게 되면은 그게 어떤 일이 되는 건지 부족한 부분은 말할 네. 수 있으니까. 박제가 되게 되면은 뭐 매매는 되지는 않죠. 근데 프라이빗 키를 넘겨버리면은 그게 이제 남의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로 X로 시작되고 있는 요거에 대한 게 만약 길버씨가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아예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줘버려요. 네, 그러면은 뭐 제가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차피 그 계좌를 막 개설할 수는 없으니까. 아니 메타마스크. 메타마스크를. 네, 아니 이거는 메타마스크로 SBT는 옮겨서? 웹3예요 완전히. 중앙화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거기서 이제 해주는 거고. 메타마스크로 주니까 그 네, 메타마스크를 네, 넘겨버리고 네, 나는 그쵸. 새 계정을 만든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느 경우에는 또 되고 어느 경우에는 또 안 되고 뭐 이런 것들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SBT 같은 경우는 사실 의도는 사실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아까 기린 씨가 얘기한 것처럼 기술과 이제 어떤 일상화에서는 가고자 하는 궤도가 조금 달라요. 맞는 지점이 있고 안 맞는 지점이 있는데 비탈릭 어차피 기술자니까 개발자니까 네. SBT 토큰도 경우의 수에 따라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제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일반 이용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SBT를 굳이 이제 할 이유는 일단은 없잖아요. 매매를 하려고 샀는데 매매를 하지 않고 영원히 보유하겠다. 이거는 사실은 그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데 나는 이거 절대 안 팔 거야. 내가 이거 진짜 내가 자식들한테 물려줄 거야. 근데 자식들한테 물려줬는데 자식들도 비트코인을 팔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러지는 않잖아요. 보통 이제 그거를 어떤지 간에 그림이든 뭐든지 간에 그림도 이런 거예요. 막 피카소 그림이 있는데 이거 평생 내가 가져갈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벽에다가 이제 붙여버려요. 그냥 벽에다가 못 빼게. 그러면 사실 그럴까요? 만약 돈 떨어지면은 이거라도 팔아야지. 약간 이런 게 사람 심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제 뭐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까 1위 한 팀이랑 좀 협업을 해서 가치 없는 NFT를 랜덤박스를 교환을 하거나 랜덤박스로 교환을 했는데 이 똥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SBT로 만들어서 뭐 자기가 전시를 하든지 그게 NFT니까 가능한 거죠. 비트코인은 이런 거는 사실 뭐 형태가 있는 것도 뭐 보여지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SBT화 해봤자 진짜 쓸모가 없는 건데 NFT는 그래도 어떤 뭐 콘텐츠를 담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되게 체스님이 엄청 막 이 크립토 씬에 막 진짜 레전드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갑자기 죽는 얘기해서 죄송한데 죽기 직전에 마지막 블록체인은 허상이야 이러고 죽었어. 이 음성 NFT가 엄청나게 팔리는 거지. 엄청나게 팔리는데 이 가격이 엄청 높은데 자손들이 나중에 우리 아버지의 음성을 되찾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가지고 우리 아버지의 음성은 우리가 되찾고 이건 더 이상 판매를 못하게끔 하겠습니다. 하면 XBT화해서 근데 그걸 녹음하고 있으면 전 세계 다 퍼지잖아. 유튜브에 올리면. 뭐 그런 거는 이제 그래서 아니 왜냐면 SBT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게 SBT는 신분증에 맞아요. 신분증. 그러니까 신분증을 거래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하죠. 그러니까 말이 원래는 안 되잖아요. 원래 안 되는데 이제 그 거래를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행위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거래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갑자기 SBT 하게 되면은 이제 팔던 거를 안 팔겠다 이런 거랑 그 다음에 항상 문제가 NFT는 그림이 핵심이 아니라 그 TX ID가 핵심이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림이 복제되더라도 거래될 때 그게 진짜가 이거다라는 걸 알리기 위한 건데 그 SBT를 만들어봤자 나 그림 그냥 캡처할게. 아니 캡처가 안 되면 사진 찍으면 돼요. 그리고 복원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SBT의 핵심은 거기가 아니라 인증. 네. 내가 진짜 그래서 내가 그 신분증을 SBT화 했어요. 그러면 그게 나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그거를 뭐 진짜 프라이빗 키를 팔았어. 그러면은 내가 범죄 행위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주체가. 그러니까 그 SBT의 남용을 막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즈 케이스가 여기에 맞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린다. 네. 아무튼 이 호쿠룩스라는 팀이 만들었는데 이 팀은 뭐 블로킹 혹시나 들으시면 체스님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듬을 부분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청취자분들도 들었을 때 좋을 것 같네라고 했는데 그치.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거 뭐지? 이거 왜 해야 되지?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흑우되지 흑우. 그 팀 중에 제가 아는 분이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 호커스 말고. 네. 그래서 이제 체스님 원하시면 1대1 맞짱을 주선해드릴 수 있다. 아니 붙여드리지 마세요. 여기는 잃을 게 없고 거기 잃을 게 있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어쨌든 이게 해커톤이 얼마나 어렵냐면 이틀 동안 만든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려워요. 당연히 그쵸.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뭐 진짜 몇 년 동안 만들어가지고 내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여기에서 호크룩스의 컨셉은 애착이라는 단어를 쓴 거 보면은 NFT도 이제 사람들이 뭐 BAYC 어떻게 생겼는지 뭐 하는지 그냥 돈으로만 보고 애착을 안 갖는데 갖게끔 만들자. 좀 이런 취지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냥 짧게 소개해드릴 팀은 이제 챗카소라는 이제 기리님이 아주 흡족해 하셨던 이게 이제 웹3 일상 분야에서 1위한 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기리님이 조금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AI로 이제 바로 그 아트를 그린 다음에 그걸 이제 바로 NFT까지 만들어주는. 근데 이제 그림 그릴 때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AI 사용해서 그냥 단어 몇 개 치고 이제 하면은 일반인들도 쉽게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생각하기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아직 그렇게 많이들 안 해가지고 되게 쉽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서 되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은 사실 요즘에 AI로 그림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워낙 이제 지금 많이 핫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채팅을 통해서 뭐 이 사람의 어떤 뭐 이 사람이 원하는 거라든지 그걸 분석해서 딱 NFT를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게 굉장히 신선하고 사실 아까 체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NFT에는 그림이 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뭐 이제 그렇죠.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메시지들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결국에 NFT 하면은 그림에서 막혀요. 실질적으로 뭐 혜택이나 이런 막 멤버십 뭐 이런 거 다 생각하다가 그러면 이 그림 뭘로 해? 여기서 막혀버린단 말이죠. 이게 너무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림은 뭐 네, 저도 되게 이건 좋게 봤어요. 얘네는 잘 되겠네. 얘네 챗카소는 잘 되겠네. 아니 저는 챗카소를 이용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저도 이제 그 NFT 타로방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타로방은 설계는 이미 끝났어요. 이미 끝내놨는데 이 그림이 애매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냥 타로 카드를 그러니까 이게 NFT가 되게 재밌는 게 재미의 요소들을 요소마다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타로 카드 구글 이미지를 따다가 그냥 타로 카드 상품권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게 사실은 흥미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AI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는 또 못 만들어요. 어차피 딱 두 번은 안 나와요. 근데 그런 티켓을 가지고 있으면 어차피 희귀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복사해가지고 딴 걸 만든들 어차피 제가 발행한 거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AI에서 한 번 나오는 건데 그것들을 시리즈물로 만들어가지고
그게 되더라고요. 혹시 그 그림 뒤집기 게임 같은 거 이제 네. 해보셨죠? 똑같은 거 맞추는 거? 이제 짝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짝을 맞춰서 이제 뭐 궁합운을 봐준다든가 아니면 둘이서 같이 찾아오게 되면 뭐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류의 게임을 만들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림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그림은 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제라는 게 이제 2번 똑같이 제너레이팅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딴 사람들이 이제 뭐 어디서 발행하든지 간 그건 가짜인 거고, 어쨌든 세상에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최초에 그 발행하는 시점에서, 제일 최초에 발행한 그 시점에서부터. 그러면 그때의 상품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새로운 이제 쿠폰, 그리고 이거 제가 그 기존 쿠폰 업체한테 얘기했더니 되게 재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짝을 맞춰가지고 할인 혜택을 주는 거. 왜냐면은 그거는 어차피 팔아야 되는 건데 2명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는 사람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 데리고 오게 되면은 그 주변에 있는 네트워크를 둘을 모은 거고. 내 거랑 같은 걸 가진 짝을 찾아서 가면 같이 가야 되는 인증을 거예요. 하면 네. 그 짝이 이성이면은 이제 더 좋은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체카소는 이제 그 저도 한번 이용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단점이 B&B에서만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딴 데도 같이 하게 되면은 좋은데, 아무튼 좋았어요. 그거. 확장하겠죠 뭐 이 팀은. 네, 나중에. 아무튼 좋은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이렇게 주위에 알려져서 사람들이 이걸 참고해서 더 많은 아이디어를 되게 뿜어낼 수 있는 그런 좀 시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게 많이 막 알려져 있지가 않으니까. 저한테 그 참가하라고 그 아는 분이 와서 이제 저는 이제 마지막에 돼가니까 그 아이디어를 몇 개 생각하는 게 있어서 이제 그 한두 개만 얘기해 보면은 자꾸 풀면 어떻게 해요? 근데 뭐 어차피 못 만들어. 듣는 분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이제 필요했던 거를 이제 제가 이제 해보려면은 NFT가 이제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워낙 혜택 관련된 NFT 많이 나오는데 어려운 게 뭐냐면은 디코에서 자꾸 이제 글자로 이 NFT는 며칠 날 홀더 파티하고 이 NFT는 무슨 혜택 있고 이렇게 하니까 저한테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NFT 그 특정 날짜별로 스케줄 정리해줘가지고 너 이날 홀더 파티 있고 이날은 뭐 이거 싸게 살 수 있고 이거 정리해주는 게 있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거 하나가 만들려고 했었고 간다면. 두 번째는 이제 이게 멤버십 NFT가 되면서 약간 이제 지역색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간적인 제약이 있는 게 뭐냐면은 저는 이제 인천에 사니까 서울에서 하는 것들을 이제 못 가니까 이제 그거를 나 대신에 갈 수 있는 뭐 렌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몇 개 NFT를 사가지고 좀 공동 소유를 해가지고 이거 쓸 수 있는 사람은 그날 이거 쓰고 이거 쓸 수 있는 사람은 그날 딴 거 쓰고 약간 이렇게 해서 같이 소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은 그래도 좀 손해를 덜 보겠다. 약간 요런 거를 이제 하면 어떨까 해서 이제 그 아이디어를 하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이제 저희 사촌 누님께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못 갔다. 이 아이디어는 몇 위 정도? 안 돼. 체카소보다는 조금 더. 첫 번째 아이디어는 진짜 좋아요. 첫 번째 캘린더 정리. 그거는 진짜 우승할 것 같아요. 그거는 일상 분야에서 우승합니다. 일상 분야. 그 두 번째가 두 번째는 이제 공동 소유하는 공동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이거는 넷플릭스 탈중앙화. 넷플릭스 공동 그 구독하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네. 공동 투자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거는 한 3등. 앞에 이거는 탈중앙화 분야 3등. 앞에 거는 웹3 분야 1등. 공동. 앞에 것만 할 걸 그랬네. 아무튼 체카소라. 저 개인적으로 이제 신년 프로젝트를 또 하나 기획하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 내년이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뭐 한 줄 논평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는 걸로 하고요. 네. 오늘 블로킹 2022년 마지막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뭐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꿋꿋이 이 구독을 끊지 않으시고 들어주신 약 1000여 명의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저희 열심히 또 하루도 빼먹지 않고 개근하는 걸 목표로. 현재 유튜브 구독자 수 20명이니까 그것도 포함해 주시겠어요? 네. 그거 포함하면 딱 이제 1000여 명 되네요. 네, 그래서 또 개근하는 그런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취자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하시고요. 저희는 내년 2023년 1월에 검은 흑 토끼의 해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